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서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이제 직화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에는요, 당독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당독소라는 이 최종 당화 산물들은요, 우리 몸에서 끝까지 흡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세포에 달라붙습니다. 눈에 가서 달라붙으면요, 백내장, 녹내장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뇌에 가서 당독소가 붙으면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뇌의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되시면요,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드시고 당독소를 저감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당독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당독소는요,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최종 당화 산물입니다. 보통의 영양소들은요, 우리가 먹으면 이제 소화기계를 거쳐서 호흡기계를 거쳐서 잘게 부서지고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남은 것들은 땀이라든지 소변, 대변으로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 당독소라는 이 최종 당화 산물들은요, 우리 몸에서 끝까지 흡수되지 않고 여러 가지 세포에 달라붙습니다. 특히 콜라겐 세포에 달라붙으면요, 주름과 기미, 검버섯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독소가 눈에 가서 달라붙으면요, 백내장, 녹내장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뇌에 가서 당독소가 붙으면요,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뇌의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일으키고요, 지방간이라든지 비만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중년이 되시면요,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드시고 당독소를 저감하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당독소가 어떤 음식에 많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독소는요, 물 없이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거나 구운 음식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에 많을까요? 첫 번째는 직화구이입니다. 우리가 캠핑 같은 데 가서 고기를 노릇노릇하게 이제 직화로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에는요, 당독소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당독소를 얘기할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당을 불을 가하면요, 노릇노릇하게 변하면서 맛이 좋아지죠. 그래서 일부러 마이야르 반응을 만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음식의 맛을 좋아지게 한다고 홍보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거꾸로 마이야르 반응은 당독소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란 후라이 같은 데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커피라든지 아이들이 먹는 분유에까지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물 없이 단기간에 고온으로 막 구워서 먹는 것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독소를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당독소를 줄이고 싶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에서 끓이거나 삶거나 데친 음식을 많이 드시고요. 또 하나는 풍부한 야채를 드시면 당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샤브샤브에다 음식을 넣어서 이제 끓여서 먹으면 아주 좋은 단백질도 먹을 수 있고요. 또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브샤브에다가 음식을 먹는 것들은 좋은 당독소를 없애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샤브샤브 먹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밥을 끓여서 먹거나 면을 끓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 정리를 하면요, 당독소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굽고 튀기고 이런 것들은 정말 피해 주시고요. 삶거나 데치거나, 그리고 풍부한 야채, 그리고 물에 끓여서 먹는 것들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아침 식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침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몸은요, 밤새 아주 음식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포도당도 잔잔하고요, 인슐린도 잔잔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다가 아침에 큰 바위돌을 던지는 게 바로 아침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바삭한 흰빵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먹었다, 그리고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말아 먹었다, 이렇게 되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급작스럽게 먹었을 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는요, 나중에 점심이나 저녁에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보다 훨씬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이 오래될수록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드는 아침 식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때는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시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고 또 편하니까 후루룩 먹고 나가는 유동식 아침 식사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죽을 먹는다든지요, 그리고 과일 주스를 먹고 나간다든지, 그리고 미숫가루라든지 누룽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먹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좌우가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나올 때 아침에 나오는데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가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화를 안 낼 상황에서도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결국은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서 이제 아침에 쫙 올라간 상태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나마나 8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했는데 10시, 11시 정도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럼 우리 또 손에 잡히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이니까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혈당이 올라갑니다.
또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이게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을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계란은요, 우리 몸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아주 영양소가 많죠. 비타민 C와 섬유질만 빼고는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침에 계란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콩류도 상당히 좋은 아침의 단백질이거든요. 콩은요, 식물성 단백질로 거의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두로 먹을 수도 있죠. 낫또 같은 거로 먹으면 생유익균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부라든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 이렇게 먹으면 상당히 좋고요.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천연 치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이런 무가당 그릭 요거트와 천연 자연 치즈들은요, 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식감도 좋기 때문에 아침에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드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 식사를 하실 걸 말씀드려요. 유동식의 반대말이 고형식인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동식은요,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이에요. 아침에 이런 유동식을 먹으면요, 흡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혈당 수준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목 넘김이 쉬운 음식보다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이 좋아요.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류를 꼭꼭 씹어서 드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그리고 전공의 초반 때는요, 술을 조금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이커브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예 안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망률이 높고 조금 먹었더니 사망률이 적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은 한 방울만 먹어도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술은요, 정말 아주 신박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요, 근육과 단백질을 빼다가 지방으로 축적하는 아주 재밌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손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근손실. 근손실을 일으키는 제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걸리신 분들 보면요, 사지가 바짝 마르고 근육은 하나도 없는데 배만 볼록하신 분들 계세요. 간에서는요, 술이 들어오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독이 들어왔다, 이 독을 해독해야 돼. 그래서 독부터 해독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간에서는요, 이런 술을 해독하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대사를 기다리고 있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들을 대사를 못 시키고 그냥 주저앉아요. 그럼 밤사이에 고스란히 살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술을 먹으면요, 일시적인 저혈당에 자꾸 빠져요. 술 먹고 나면요, 술과 함께 안주를 많이 먹었는데 밤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고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꼭 해장국, 라면을 끓여 드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술 먹고 난 다음날 정말 라면이 땡겼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랬나 한번 생각해 보면 술이 밤사이에 저혈당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정말 달고 맛있는 물도 좀 있고 한 것들이 땡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면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술입니다. 그러면은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술을 안 먹는 거는 결국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소리인데 술을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나가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사회적인 음주 용량만 지키십시오. 사회적인 음주 용량이라는 거는 그 술에 맞는 잔이 있죠. 요걸 한두 잔 정도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소주라면요, 소주잔 한두 개 정도, 맥주라면요, 맥주잔 한두 개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폭주하면 안 되겠죠. 갑작스럽게 많이 먹고 이런 것들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분해하는 데는요, 물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전날 좀 술을 좀 많이 먹었다 그러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망가진 채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 전에 올바른 나의 생활 패턴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매일 샐러드를 먹던 사람이었으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드시지 마시고 샐러드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운동을 갔던 분이라면 운동도 하시고요. 그래서 빨리 리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간식을 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항상 간식이 있고 막 가방에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간식을 먹는데도 원칙이 좀 있어요. 간식은 최대한 적게 드시되 꼭 먹어야 되는 간식이 있다면 식사 후에 바로 연결해서 드십시오. 대신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드시는 간식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식사와 식사 사이에 간식을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단백질 위주의 간식을 드셔야 돼요. 미리 준비해 놔야겠죠. 무가당 두유라든지 그릭 요거트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그리고 스트링 치즈 같은 것들 먹는 것도 좋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몸이 하루에 3끼 정도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정도 혈당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루에
끼를 먹고 중간에 간식을 한 번씩 먹어서 6번을 만약에 음식을 먹는 시간이 생겼다 그러면 6번이나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하게 돼요. 인슐린이 그만큼 자주 나오게 되는 거고 인슐린을 분비하는 우리 췌장 기능이 그만큼 혹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인은요 서양인보다 체구가 같더라도 췌장이 작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은요 마른 비만이 많고요 마른 당뇨 환자가 많아요. 이렇게 췌장은요 계속적으로 쓰면 쓸수록 이게 강화되는 조직이 아니라 계속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막 단 음식을 먹다가 40, 50대가 되면은 이제 나 일 못해. 너무 힘이 없어.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당뇨 전 단계 당뇨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요 더더욱 인슐린을 무작정 아무 때나 나오게 하는 이런 식습관은 정말 고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간식은요 식사 후에 조금만 먹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식사 중간에 다른 정제된 탄수화물의 간식을 드시는 것은 절대 그만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먹고 술도 좀 먹고 해도 우리 대사가 아주 활발했기 때문에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었고 비만이 안 되는 몸이었었는데 이제 중년이 돼서 50이 넘어가면요 정말 우리 몸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정제 탄수화물을 먹어도 예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고 다이어트도 안 되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50세부터는 편식해야 합니다라는 말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중년 이후부터는 우리 생활 습관들을 다시 리셋해서 전체적으로 리셋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